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제 사무실에 있는 일산 백마마을 5단지 그 입구 쪽입니다. 뒤로 512동 쪽이 보이는데 나무도 굉장히 울창하죠, 그죠?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5, 6위 안에 늘 드는 일산 동구 백마마을 쪽입니다. 오늘은 요즘 그 폭락자들이 아파트 무진장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막 선동하고 있는데, 저는 일산 이 백마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빨리 팔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일을 이제 다시 배우다 보니까 전세 살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전세 사시는 분에게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게 제가 살아보니까 전세 살면 정말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폭락론자들이 판을 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세 살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저는 실소유라면 소유권자가 빨리 되면 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일산 백마마을이든 서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늘 우상향하게 되어 있으니까 언제 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내려갈 때도 있겠죠, 그죠? 내려갔다 다시 반등합니다. 그건 지금까지 부동산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 사는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막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전세 살면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금에 묶여 있으니까. 차라리 월세 살면 월세는 부담이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목돈을 이용해서, 아니면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지렛대 역할을 통해서 아파트는 이제 진짜 내 집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 사는 것보다 월세 살기를, 아파트를 곧 이제 구입할 예정이라면 그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세 사는 사람들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전세자금 뭐 3억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잘 살다가 다시 3억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나는 손해 본 게 없다라고, 정말 내 자산을 잘 지켰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손해 본 거예요, 손해.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2년 동안 무진장 떨어졌기 때문에 3억의 가치가 그때 2년 전의 가치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많이 떨어진 3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세 살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오히려 만약에 3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투자 방법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불로소득이 돼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게 하는 그 투자 구조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해당될 아파트인 거죠. 저는 뭐 아파트에만 집중하라고 권하고 싶은데, 아파트에 투자하게 되면 보통 제가 조금 전에도 표를 봤습니다만, 대기업에 다니는 연봉 버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는 조금 벌어요. 근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보다는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더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만큼 아파트가 벌어다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말 전세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전세를 빨리 탈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버는 것보다 아파트가 버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아파트에 투자해서 불로소득을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제 시청자 여러분, 제 구독자 여러분도 빨리 가난에서 이제 벗어나서 중산층으로 갈아타기를 하라는 어떤 작은 소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전세 살면 절대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2탄입니다.
그때 2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전세금 3억 5천을 주고 잘 살다가 2년 뒤에 이제 3억 5천을 다시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손해본 게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2년 전 3억 5천과 지금 3억 5천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본 거예요. 물가 상승률만큼 최소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3억 5천하고 지금 3억 5천의 화폐 가치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살면 안 되죠. 자, 오늘은 전세 살면 안 됩니다 2탄인데 왜 전세 살면 정말 안 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한테 1억 5천밖에 없었어요. 자, 1억 5천으로 뭐 일산이 백마마을에서 아파트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세 3억 6천, 전세 3억 6천이 있는 37평 아파트를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총 매매가 5억 천이 된 거죠. 근데 지금 5억 5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어쨌든 4천 정도 버는 거죠. 그죠? 자, 이 수익 구조를 잘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저는 1억 5천밖에 없었지만 그 전세 사는 그분은 3억 6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4천만 원 급성장 이제 수익률이 생겼는데 이게 누구 거예요? 전세 사는 그분이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률은 소유주인 제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세 살면서 집주인이 돈을 뻥튀길 수 있게 뭐 옆에서 내조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억 6천을 다시 돌려받는데 이자가 1원이라도 붙습니까? 이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3억 6천에 대한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저는 레버리지로 활용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뚝딱 몇 개월 만에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 연봉 4천 되나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일반 사원들보다 훨씬 더 아파트가 돈을 잘 번다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잘만 투자를 하면 지금 일산 백마마을 이 주변에 4단지라던가 5단지라던가 백성마을, 강촌마을 할 것 없이 지금 전세는 없습니다. 전세 대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월세 없습니다. 그게 다 창릉 3기 신도시 분양받기 위해서 이사 오는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지 아십니까? 창릉 3기 신도시 분양 배정이 이 고양시의 30%, 고양시의 30%가 됩니다. 그 다음 경기도의 20%, 나머지 50%인데 일단 이 경기도에 이사를 오게 돼서 2년 거주하게 되면 고양시 그 30%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물론 그게 당첨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다만 당첨이 고양시에서 당첨이 안 되더라도 경기도 20%에 또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떨어졌다. 그럼 나머지 50%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3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다들 막 몰려오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오늘은 전세 살면 정말 안 되는, 전세 살면 누구 좋은 일만 시켜준다? 집주인 좋은 일만 시켜준다. 그러니까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세 살면 안 됩니다. 대출을 내서 소유권이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내 집에 들어가서 사셔야 됩니다. 이자, 요즘 이자 초저금리입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매미 소리가 우렁찬 야외에 나와서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전세 살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억짜리 집에 제가 3억을 주고 전세를 살면 집주인은 이제 2억을 투자했겠죠.
그러면 내가 2년 뒤에 다시 3억을 돌려받으니까 손해본 일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자꾸 상승한다는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만큼 뭐 매년 2에서 한 3, 4% 정도 인플레이션 현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그 3억의 가치가 매년 하락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 10년 뒤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겠죠. 차라리 저는 내가 만약에 3억의 전세를 사면 일산 같은 경우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도 50% 주담대가 가능하니까 6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6억이면 지금 뭐 이 5단지하고 옆에 4단지 37평 좋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월세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요즘 뭐 아주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0.5%. 그러니까 저는 전세 살면 계속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전세 살면 2년마다 앞으로 뭐 2+2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임대차산법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2년마다 혹은 4년마다 계속 이사 비용, 뭐 중개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어디 다른 데서 투자하면 몇 년씩 모아서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마다 이사하는 부대 비용이 너무 크니까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시는 게 지금 뭐 다주택자들은 투자할 수도 없지만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내가 무주택자다 아니면 1가구 1주택자인데 갈아탈 것이다.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저는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전세 대란이에요. 이 백마마을 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뭐 전세가 지금 뭐 57주 차 가까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상승폭이 7월 마지막 주가 가장 셉니다. 지금 현재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 7.10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개표를 못하게 되고 2주택자 이상 이제 불가능하니까 누가 달려들고 있냐면 막판에 실수요자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실제 30대가 가장 많이 사는 거예요. 무리를 해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조정지역이라도 50% 대출이 나오니까 내가 3억 전세 살던 거를 6억짜리로 만들어서 6억 아파트에 그냥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평생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거라는 어떤 두 가지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경우 패닉 바잉이라고 하던데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무조건 막 뛰어드는 그 다음에 40대가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40대도 역시 자산가치 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주담대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끝도 없이 오르는 이 전세가를 어느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 2년 사이에 2억을 올려달라고 주인이 얘기를 했다랍니다. 근데 그 2억이 실 거래가인 거예요. 왜 그 예전에 헬리오시티처럼 전세가 막 몰려드는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쌌었단 말이에요. 3억 5천이었는데 지금 5억 5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서민이 2년 사이에 2억을 어디 가서 마련합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로또를 맞지 않는다. 그럼 로또에 계속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거고 전세를 갈아타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건 전혀 잘못된 방법이고 또 전세 살면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둘째치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3억하고 지인이 2억 투자해서 5억짜리 집이 나중에 6억이 되면 그 1억 차익은 누구 거예요? 집주인 2억밖에 투자 안 한 그 집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아파트 자산 가치는 상승하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계속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평가에 의해서 야 평생 5억짜리 전세 살면 성공한 거야. 그러면 주당처럼 5억 전세값 될 때까지 벌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난 5억에 머물러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자산 가치가 7억, 8억, 10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후 대비도 제대로 못한 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전세 살면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손해본 곳이 전혀 없다는 본전이다. 본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본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내가 무주택자라면 또 1가구 1주택인데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옮겨가고 싶거나 학군 따라서 이사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무진장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전세가 막 넘쳐나던 그 지역만 새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서면 전세가가 싸거든요. 그러면 계속 2억 5천짜리 전세만 2억 5천에서 3억짜리 전세만 그냥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 자산 가치는 뭐가 됩니까? 6년, 8년 뒤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집 따라서 전세를 옮겨가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은 전세 살면 부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가난해진다라는 요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됐다니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잘 심사숙고해서 내가 3억 전세 살고 있다면 과감하게 부담대 일으켜서 아파트를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소사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5호선, 9호선 이용하면 서울 출퇴근도 아주 용이해질 겁니다. 자,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임대차 3법도 통과가 됐고 또 8사 공급 대책까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은 여전히 서울 지역을 비롯해서 경기권 전역으로 여전히 번져 있는 상태이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다들 서울 중심부에서 이제 바깥으로 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주거 안정을 위해서 무주택자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4일날 현재 약 160만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인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2022년까지 200만 가구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2025년까지 240만 가구까지 공급을 확대해서 무주택자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한 부담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5% 정도가 넷 중에 한 명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정책처럼 밀어붙인다면. 근데 그 8사 공급 대책에서도 나왔지만 이거를 SH나 LH에서 민간과 손을 잡고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다라고 13만 호 발표를 했는데 실제 5만 가구가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내세웠는데 민간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그 현재 재건축 재개발 그 아파트 주인들이 과연 동의를 하겠냐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때려지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고 정책은 5만 가구 이상 발표를 해놨는데 동의를 할까요? 바로 음마라던가 현대 3차 같은 경우에 다 물 건너갔다고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태이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공공임대주택을 평생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는 그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다는 어떤 주거 안정이라던가 정서적 안정 면에 있어서도 좋고 또 노후 대비 면에 있어서도 작은 아파트라도 있으면 그게 나중에 노후 대비에 주택 연기 주택 연금 같은 것들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세계 노인 빈곤율 1위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마저 없으면 정말 빈곤한 노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는 꼭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지금 발표하는 정부에서 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주거 복지 정책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3만 2천 가구 추가 공급이라는 어떤 목표치 외에 실질적으로 공급된 물량이나 임대주택 비중 등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 경기도에서 기본 주택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무주택자들이 뭐 월세 살다 전세 또 몇 번 갈아타기를 하다가 그 전세 자금을 활용해서 지렛대 역할을 이용해서 뭐 대출도 좀 끼고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에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다리마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면에 있어서는 많은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폐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층기능도 역시 있었으니까 잘 연착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세 대란이 오고 이게 2+2가 이제 통과가 돼서 과연 3년, 4년 뒤에는 엄청난 전세가 상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패닉 바잉에 나섰던 그 30대들이 여전히 뭐 지금 현 정책이 잘 됐다라고 찬성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 무주택자들도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을 반대하는 인원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3년, 4년 뒤에는 과연 뭐 지금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뭐 갱신을 하겠지만 다시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뭐 억소리가 날 정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다시 전세를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가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 시장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꺾여버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해서 집 없으면 임대주택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가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분양상한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일반 서민들이 실제 임대가 아니라 자기 소유로 등기를 쳐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최소한 1가구 1주택 시대는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진짜 내 집을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말고 저렴한 국민주택 같은 것들을 대량 보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살던 사람들이 이제 융자 끼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전세 살다가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져 버려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계속 앞으로 반전세가 되거나 월세가 더 활성화되거나 이러면 서민 주거 안정 복지 면에 있어서도 더 힘든 서민들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전세 자금이라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뭐 임대주택만 때려 짓는다고 하니까 계속 임대주택 살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건 안 되고 전세 살다가 그거를 지렛대 자금으로 활용해서 다시 이제 집을 정말 장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는 정책이 좀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전세 자금을 통해서 집을 정말 장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이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도 영구 임대주택에 오래 사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왜 전세 살면 손해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 엄청난 손해가 난다라는 것을 1, 2, 3탄에서 얘기했고 오늘은 그와 더불어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전세 살아도 안 되지만 영구 임대 아파트에 영구적으로 살아도 더욱더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가 더 많을까요? 떨어질 때가 더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크게 보면 2번 떨어졌어요. 이게 2번. IMF 때하고 리먼 사태 때.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뭐 조금씩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간에도 저는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는 아파트가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데 계속 전세를 살게 되면 여러분은 손해본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뭐 3억 주고 전세를 사는데 나중에 뭐 4년 뒤에 다시 3억을 돌려받을 거니까 하나도 손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3억이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3억 전세를 살고 있다면 빨리 지금 여기는 조정지역이니까 50% 정도 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니까 내가 3억 있고, 그러니까 내가 3억이 있으면 3억하고 또 주택담보대출 50%가 여기 조정지역에서는 나오니까 6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3억 대출을 받아서 6억이면 지금 4단지 5단지 37평 좀 저층에 해당되는 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살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내가 아까 3억 전세 산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3억 전세 살고 뭐 2억을 투자를 해서 5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게 1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 돈이에요? 3억이나 투자한 그 전세 사는 사람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아파트 가격 폭락한다, 대망한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금리가 곧 상승될 거고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거고, 다 그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폭락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 폭락한다 언제부터 그랬냐면 2017년부터 폭락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2017년도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7억이었고 2018년도에 8억, 2019년도에 9억, 2020년 지금 1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억이 올랐는데, 그때부터 계속 폭락한다 했는데 계속 주구장창 오른 거예요. 그 사람 말 믿고 안 샀다가 지금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자금에다가 또 50% 나오니까 그걸 합해서 거기에 맞는 아파트 평수를, 지금 이 5단지만 해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22평, 27평, 32평, 37평, 49평. 그러니까 그 중에 이렇게 갈아타기 하면 더 좋고요. 어쨌든 지금 무주택자가 전세 살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 말대로, 폭락론자들 말대로 진짜 폭락했어요. 그러면 전세 살면 살 수 있습니까? 전세 자금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차라리 월세를 살아야죠. 그죠? 월세를 살면 그 전세 자금으로 잘 총탄을 준비했다가 그들 말대로, 폭락론자들의 말대로 실제 5억 하던 아파트가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잽싸게 사야겠죠. 그죠? 폭락 상황이 오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온다고 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세를 살아야 되는 거죠. 실제 아파트를, 이제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서울 아니면 이 수도권에서 빌라 뭐 다세대까지 지금 패닉 바잉으로 굉장히 많이 아파트를 사는 추세입니다. 거의 뭐 이 세상에서는 지금 사지 않은 아파트를 살 수 없다라는 20, 30, 40대가 그렇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패닉 바잉으로 아파트를 1년 전에 2년 전에 샀던 사람들이 지금 후회할까요? 계속 1억씩 올랐는데, 중위 가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파트 중위 가격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샀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산까지도 올랐어요. 많이 올랐겠죠. 그죠? 산 사람은. 오히려 사지 않은 사람,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주거 형태로 살고 있는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 50% 해당되는 사람들이 월세 전세에서 벗어나서 아파트 장만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전세 살면은 내 자산 가치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만큼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전세 살지 않고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장만했다라면 어떤 그 빈부격차가 앞으로 점점점 심해질 텐데, 그런 위화감 같은 것들은, 어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는 느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은 제발 무주택자라면 전세 살면 안 되고 월세 살면 안 되고 더구나 영구 임대주택 살아도 더더욱 안 되고 빨리 아파트 장만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저것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